10년이 걸렸어요. 애기는 애기대로 팔려가고 나는 나대로 팔려가고 해서 다시 다 미혼이 있는 걸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도. 조미료. 그래서 안 한다. 달라 그러면 김종은 너 와서 가져가라. 네가 와서 가져가라 그래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바르다임 병원의 병원장 오광주입니다. 오늘은 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 익히 얼굴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순실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로 있는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되게 만들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익었다고 하면 익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창수야 왜 못해야 창수.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네. 뭐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말씀의 시작은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고 가신 게 언젠지 어떤 경로에서 네.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고요. 중국에서 또 좀 경유하다가 몽골로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97년도부터 이제 탈북 시작했고 8번 북송 과정에 이제 9번 만에 2007년도에 9번 북송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몸에는 그 9번 동안에 그 고문, 그 보위부에 들어가서 받은 고문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10년이 걸렸어요. 북송은 또 다시 강제로 돌려보내는. 그렇죠. 중국에 와서 잡히면 또 북한에 보내고 북한에서 또 집에 가라고 감옥살이 1년 하고 내보내면 다시 또 이제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는데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주워 먹든 얻어먹든 뭐 빌어먹든 도둑질해 먹든 그냥 나가 사는 게 살아남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나갔다 잡히고 하면서 혼자서 넘어오신 건 아니고 동료들도 있지만 또 나는 또 내가 출산했던 그 세 살 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딸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는 중국에서 압록강 너머에서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애기는 애기대로 팔려가고 나는 나대로 팔려가고 해서 거기서 아주 애기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네. 좀 아프시겠네요. 이제는 그 한국에 와서 아팠던 마음들이 너무 막 이렇게 무뎌 있으니까 계속 가슴앓이 하니까 물을 먹어도 막 목구멍이 아프더라고요. 여기면서 딱딱 걸리고. 근데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딸을 찾거나 또 딸을 만나면 애한테 줄 수 있거나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사실 열심히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그 딸도 어딘가에 있을 거고 만약에 뭐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 또 후에 가서 또 저도 만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아있다고만 믿고 있어요. 그 딸을 찾고자 하는 계기가 돼서 방송하고 인연을 맺으신 그렇죠. 걸로 아는데 네. 어떤 과정이었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 계속 자기네 그 이런 사이트에서 음악 방송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이렇게 뭐 신청곡을 올려주고 또 이렇게 마이크로 자 그러면 뭐 푸른 하늘님께서 신청해주신 뭐 푸른 하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좀 배워줘 해가지고 우리 탈북민들만 있는 그런 사이트가 떠 있어요. 거기 가서 운영위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슴 아팠고 처절했던 그 탈북 경로 노정들을 쫙 글로 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탈북 수기들을 읽어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보다도 더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가슴 상처가. 그래서 그들을 소개해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는 잘 먹고 잘 살기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부모를 만나고 데려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방송을 하다가 내 딸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할 때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희망가. 네. 근데 그 작가님들이 그때만 해도 초창기니까 탈북자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도 찾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또 한다 해도 쉽게 애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때죠. 다 좀 막 가족들의 위험이 처할까 봐. 근데 나의 그 수기를 잃는 거를
작가들이 딱 들은 거예요. 듣고 연락이 왔어요. 와갖고 순실이 언니 우리 이만갑을 지금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나와서 그 딸의 사연을 한 번만 얘기해 주라. 그러면 그 딸이 어디 있든지 또 딸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을 해주니까 전 세계가 다 본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나와달라고 해서 옳지 딸을 찾자. 그래 학생이 나갔죠. 근데 나가서 앉아있는 게 이렇게까지 어렸을지 몰랐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딸의 소식은 없어요. 우리 이순실 님이 계속 방송 활동하시고 사회 활동 하시다 보면 또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하시고 혹시 뭐 자제분도 있고 뭐 그러지?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41살에 왔고 저희 남편 37살에 만난 거예요. 근데 뭐 나이도 모르고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도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게 우리 남편이 날 보기에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내가 나이를 말하게 되면 내가 나이 많아온 걸 아니까 못하고 그래서 서로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있다 한참 있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는 몇 살이냐 하고 물어봐서 어떻게 소개를 받으셨어요, 그럼? 그 우리 교육하는 단체에서 그 하나원이라는 그 거기서 사회에 나가면 컴퓨터를 모르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고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10주 동안 있으면서 컴퓨터를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컴퓨터라는 거 이렇게 쳐서 그 화면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나왔는데 컴퓨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센터에다가 봉사센터에다가 사람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온 거예요. 봉사자로. 그래서 일 끝나고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사니까 다른 집은 다 남편들 있고 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2층에서 이제 그 컴퓨터 교육을 석 달을 받았어요. 근데 석 달 지난 다음에 이제 끝나니까 우리가 뭐 나가서 회식한다고 그런 문화도 모르고 사니까 집에서 우리 8명이 북한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렸어요. 차려서 그 17평짜리 조그만 방에 가득 차리고 8명, 9명, 10명 이렇게 정도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송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이 매 사람당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컴퓨터 모르거나 이메일이 안 되면 전화하라고 도와준다고 해갖고 그걸 딱 받았어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다 보냈어요. 근데 2층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도 야, 저 사람 이제 간 못 만나갔구나. 그래갖고 막 선전화를 딱 전화는 내 전화번호는 핸드폰. 예. 전화를 딱딱딱 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좀 빨리 좀 올라오시라요. 그러니까 2층까지 그냥 빠빠빠빠빡 또 올라오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오더니 내가 문을 쫙 열고 들어길 기다렸다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좀 뭘 물어볼 게 있어요. 예, 선생님 혹시 결혼했어요? 했더니 아니요. 결혼할 거예요? 해야 되겠죠? 여자친구 있습니까? 그럼 아직 없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나도 혼자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남편이 신발도 못 벗고 그 신발장 앞에서 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세요. 안 보냈어요. 아니 실례지만 남편분하고는 몇 살 차이세요? 6살 차이죠. 6살 위시고. 내가 6살 위죠. 근데 나도 우리 신랑 나이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네.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그렇죠. 텐데 예. 지금은 떡국면도 하시고 아유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떡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긴 쉽지 않았을 텐데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한바식당. 네. 공사장에서 네, 오산 신도시 개발할 때 예, 오산 그 신도시 힘드셨을 텐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는 해요. 그 아저씨들 일하는데 식당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당신이 할래?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러니까 벌써부터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할까봐. 됐어. 내가 얼마든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요리 식당 일이니까 탈북자 3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같이. 예, 할 때마다 아저씨들이 막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와서. 왜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자꾸 입맛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음식은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싱거워요. 이게 짭조름한 맛이 없고 다 싱겁다 보니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한번 놀러 오셨어요. 와서 너 어떻게 밥을 하나 보자 하고 딱 보더니 아우 너 이게 없구나. 뭐죠? 뭐겠어요? 소금? 소금은 기본이겠지. 다시다 미원. 아. 다시다 미원이 있는 걸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도. 조미료. 네.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한국에 와서. 미원 딱만 넣으면 이게 맛이 확 변하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그걸 이렇게 사다 주면서 이거 조금씩 이렇게 간을 다 맞춰주더라고요. 아저씨들이 역시 이 맛이야. 할머니가 오시니까 맛있어. 막 그래서 아, 이 맛을 요구하는구나. 그 조미료의 비밀을 좀 알아가지고 식당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맛을 찾던 거에 조금만 넣는데도 내가 보기에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시어머님이 그렇죠. 이제 한 수 전수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조미료였군요. 근데 지금도 조미료는 집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렇죠. 저희 남편도 안 먹고 저도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건 감칠맛은 또 그게 있어야 예, 되겠더라고요.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하고 나서 이제 아니죠. 식당을 하고 여기서 조금 벌어가지고 근데 잘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교동에다가 2층짜리 평양옥을 만든 거예요. 예, 그때 그 이만갑 촬영하면서 남희석 씨가 그 간판을 평양댁 순실이네 해가지고 2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간판이 길게 갖고 완전 대짜로 해가지고 잘 됐죠. 그것도. 그 다음에 잘 되니까 또 거기면서 주인이 가게세를 또 올리려고 막 그래서 화가 나서 안 한다! 여기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엄청 서귀포에도 가서 또 이순실 평양옥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버스랑 오고 막 난리했어요. 여기서 코로나를 딱 만났어요. 야, 거기 섬이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안 뜨고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섬에 사람이 없어요. 제주도에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계속 줄타기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푹 하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뭐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내가 눈 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꿈을 꿔도 앉아서 요리를 하고 김치를 만들고 만두를 접고 늘 그런 꿈이었고 한 가지의 꿈이 있다면 이런 자금자금한 것이 아니라 엄청 큰 평양의 옥류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 나의 그냥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그 꿈을 보면서 살았어요. 혹시 북한에서 이거는 우리의 특허권이 있는 이름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 달라 그러면 김정은 너 와서 가져가라. 네가 와서 가져가라 그래야지. 아, 그렇게 이제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코로나도 맞았다가 이제 김치를 이제 내가 자신 있게 해서 이제는 꿈이 평양의 옥류관을 만드는 거. 아니 제가 듣기로는 또 저도 이제 우리 이순실 대표님 유튜브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탈북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로 대화도 하면서 격려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런 단체나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지 어떠신가요? 아, 여긴 단체가 아니고요. 제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단체성을 이루게 되면 제가 여기 또 이제 이 단체를 끌고 나가려고 하면 내가 하는 일들을 관심을 못 둬요. 그래서 그렇죠. 내 마음이 우러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한 게 한부모가죠. 그러니까 애기 혼자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 그 어린 탈북 중에서.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30대도 안 된 친구들이 막 갓난쟁이 애기 데리고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데 좀 그러면 후원 좀 해주고. 탈북 과정에서 원치 그렇죠. 않은 임신이 그렇죠. 돼가지고 한국에 예, 중국에 이렇게 팔려 다니면서 예, 그리고 또 도망치면서 막 그렇게 살다 보니 한국에 와 보니까 또 애는 생겼고 또 중국에서도 다른 집에 가서 팔리면서 살다가 또 이렇게 한국에 오다 보니 갓난쟁이 난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애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운 게 나도 딸을 잃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딸 생각하면서 그 애들이 다 작으니까 우리 애는 이제 성장기를 맞아서 이제
한 20몇 살이 됐겠지만도 아직도 3살짜리 애기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이 그냥 그 엄마들하고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아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 있는 집에 그 좀 후원 좀 해주고 우리 또 교회가 100명이에요. 탈북민들이 100명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 다 허리 꼬부라지고 머리 하얗신 분들이 그냥 그 교회에서 고향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그 부모들 보니까 어머니들 보니까 내 부모 생각도 나고 똑같은 사투리어를 쓰고 우리가 만든 그런 고향 음식 이렇게 드실 때마다 기뻐해주고 고향 얘기 나누는 거 이게 너무 좋아서 거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 활동들을 또 탈북자 학교도 좀 많이 도와주고 한부모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을 특히 또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럼요.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뭐 탈북민을 위해서 큰 포부, 뭐 사업도 성공하셔야 되겠지만 네. 뭐 그런 거는 뭐 따로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잖아요. 네. 떡 공장, 김치 공장, 냉면 공장이 다 회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일자리 창출, 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제가 이제 말하던 그 최종 목표가 지금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교회를 못 가고 내일 걸로 갑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다 이제 크게 200평짜리 지금 세워놨어요.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그 세종시. 예, 그 중심에 들어갔어요. 중심에 들어가서 평양 옥류관도 평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정부 청사인데다가 이제 평양관을 딱 해가지고 이제 여기 탈북민들 와서 일도 많이 하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네요. 그러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죠. 예. 자리부지 예. 일해야 먹고 산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뭐 이렇게 한국에 왔다고 동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동정은 하루 이틀에 통하겠죠.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대가가 있잖아요. 나가서 일하면 일한 것만큼 대가를 주는 세상인데 왜 그냥 편안히 앉아서 얻어먹으려고 생각하겠어요.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집에 지금도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끌어내서 왜 그러냐면 대표가 탈북민인데 얼마든지 되죠. 대표가 한국분이라면 눈치 봐요. 근데 내는 눈치 볼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뭐 짧지만 그래도 이게 말씀하시는 내내 제가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좀 평온해 보이시고 예. 좀 뭐라 그럴까 뭐 즐겁다기보다는 이게 아픈 과거를 꿋꿋이 이겨내면서 맞아요. 좀 이렇게 네.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 중은 뭐 재밌게 하고 뭐 목소리도 우렁차지만 제가 이게 잘 귀담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네. 이제 저의 모습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땐 집에서 울기도 해요. TV 보면서 특히 그 동물들 그 학대받는 거 보면 내 자식이 학대받는 것 같아갖고 울어요. 막 원래 마음이 여려졌어요. 저도 이렇게 좀 겉으로는 우락우락하지만 물론 이제 체격이 좋으셔서 그렇겠지만 좀 마음은 또 약한 게 있죠. 네, 여려요. 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령분으로 이제 제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너무 더 많이 듣고 싶지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평양 옥류관에 가서 네. 이제 제가 직접 냉면을 먹으면서 냉면을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동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웃 주민으로서 자주 소통하고 그렇죠. 더욱더 발전하고 서로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좋은 소식 또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나뵙게 바라겠습니다. 자주 올 겁니다.